옛날 옛적 백제의 아름다운 도시 공주에는 은비라는 이름의 젊고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백성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그녀의 아버지인 고구려의 왕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은비에게 고구려의 전통과 백제의 문화를 함께 배우게 하여 그녀가 두 나라의 융합과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비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궁전을 뛰어나와 자연과 교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강가에 앉아 바람이 가져다주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특히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온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주몽이라는 백제의 국왕과 그의 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주몽은 아직 왕자가 되기 전 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강가에서 놀고 있던 중 이상하게도 커다란 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알은 주몽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곧 깨어난 알에서는 작지만 빛나는 황금색 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가 아니었습니다. 주몽은 그 새가 자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루는 그 새가 주몽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장차 이 나라를 더 밝고 번영하게 할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왕좌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말은 어린 주몽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오로지 백성을 위한 왕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비 공주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라났고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몽처럼 백성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은비는 꿈속에서 한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탑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솟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탑은 백성들의 희망과 소망이 담긴 구조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은비는 그 탑을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녀의 아버지와 백제의 신하들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 계획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은비의 열정과 결의에 감화되어 점차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탑은 단순히 높은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닌 백제 전통에 따라 각 층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새겨넣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은비는 매일매일 직접 작업을 감독하며 각 희망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와 슬픔, 기쁨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마침내 탑은 완성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탑을 보고 감동하였으며 그들은 이 탑을 희망의 탑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탑은 공주 외곽의 상징이 되었으며 수많은 먼 나라의 사람들도 이 탑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은비는 주몽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희망의 탑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백성들은 힘을 얻어 나날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은비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백제의 공주로 기억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무안지역에는 푸른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평화로웠지만 특히 그들 사이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근처의 신비로운 연못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못은 깊고 깨끗하며 마치 하늘의 거울처럼 반짝이며 파란 하늘을 비추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거북 연못이라고 불렀는데 연못에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거북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마을의 어린 소녀 수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연못을 찾아가고 연못가에서 과일이나 땅콩을 벗겨 거북이를 미행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연못가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궁금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비단을 만져보고 있으려니 느닷없이 물결이 솟구쳐 오르더니 거대한 거북이가 연못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지만 거북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어린 소녀여. 나는 이 연못의 수호신이며 너의 마음의 따뜻함을 느껴 이리 나타났다네. 수지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존재와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고 매일 같이 연못가를 찾아가 거북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북신은 수진에게 자연의 이치 조상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여러가지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받아들였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을의 영웅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거북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북신은 수진의 용기와 진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비한 힘으로 연못의 물을 마을 곳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수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거북신과의 우정을 통해 마을을 구했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라서도 마을 사람들을 이끌며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고 거북신과의 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며 오늘날의 무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그들은 수진과 거북이의 우정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가치를 배우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장흥 지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고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비밀모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나무 숲의 중심에는 희망의 샘이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샘물은 마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고 걱정을 없애준다 하여 전설로 전해져 내려왔다. 많은 이들이 그 샘물을 찾아 헤맸지만 대부분은 숲에 들어서기도 전에 길을 잃고 말았다. 숲 가까이에 사는 용감한 소녀 소유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늘 그 샘을 찾아가보고 싶은 꿈을 꾸었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품을 갖고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희망의 샘이 그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소유는 장마철 손님이 되어 쏟아지는 비를 피해 숲 근처에 방을 잡았다. 비가 오히려 숲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대나무 숲을 향해 발길을 옮겼고 드디어 숲의 근처에서 빛나는 나무 줄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곧바로 숲으로 향하는 길목을 나타내고 있었다. 숲에 들어선 소유는 아름다운 자연과 고요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나무들이 서걱이는 소리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멜로디는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다. 그러다 불현듯 숲의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를 들은 소유는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희망의 샘이었다. 소유는 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맑은 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 무엇보다 환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샘의 물은 그녀의 일상 속 걱정을 씻겨주었고 소유는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을 맛볼 수 있었다. 소유는 숲속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장흥의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숲이라는 전설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따뜻함은 그녀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이웃들에게 그녀는 늘 희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장흥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 많은 이들의 상상 속에 존재했으며 아마도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장흥의 숲속에서 느낀 따뜻한 감동과 사랑은 오늘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의 한적한 마을에 은빛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계절이 바뀌면 호수 주변의 나무들은 놀라운 색채로 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는 호수에 얽힌 여러 전설 중 하나였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호수의 여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은빛 호수의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히 섬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낡은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호수를 수호하며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들에게 엄중한 벌을 내린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용감한 젊은 어부인 민주는 마을을 위해 여신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족은 몇 년 전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마을은 점차 쇠락하고 있었고 민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원했다. 그는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다. 섬에 도착하자 그는 호수의 여신을 만났다. 여신은 은빛 드레스를 입고 달빛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에 인간이 발을 디딘 것은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민준은 마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여신의 도움을 간청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용기에 감동한 여신은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 앞으로의 7날 동안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호수의 물을 섬의 중앙에 있는 고목나무에 뿌리십시오. 그러면 마을에 다시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민준은 여신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을에는 다시 비옥한 땅과 풍성한 수확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 이 기적을 경축했다. 민준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이후로도 성남은 그 어느 때보다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호수의 여신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축제를 열었다. 이 이야기는 성남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은빛 호수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다. 여신은 그 후로 본 적이 없지만 그녀의 은혜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전해진다.